겨울 끝자락 서울의 밤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장도윤은 독서실에서 하루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습관처럼 허리를 굽히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 있었다. 오늘도 성과 없는 하루, 7년째 이어지는 시험 준비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술집 앞 골목에서 거친 고성이 터져나왔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평생 문제를 피해 다니며 살아온 그는 싸움이나 시비에는 관여하지 않는 편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다. 좁은 골목, 3명의 남자가 한 소녀를 몰아붙이고 있었다. 머리칼은 붉게 염색되었고 짧은 치마 차림의 그 소녀는 다소 비틀거리며도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꺼져. 안 비켜? 소녀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순간 한 남자가 팔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 찰나에 도윤은 알 수 없는 충동으로 다가섰다. 그만하시죠.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한 말이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며 그들 사이에 섰다. 뭐야, 이 아저씨? 어디서 껴들어? 거친 말이 오갔고 도윤은 속으로 수십 번 후회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잠시 실랑이 끝에 다행히도 남자들은 욕설을 남기고 골목을 떠났다. 소녀는 가볍게 웃음을 흘렸다. 아저씨, 멋지네. 몸으로 막아서는 거 처음 봤어. 그 웃음은 알 수 없이 서늘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괜찮아요? 집은? 도윤이 더듬으며 묻자 소녀는 손을 휘저었다. 집? 그런 거 없지. 그냥 가던 길 가요, 아저씨.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홀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은 어딘가 무모하고 외로웠다. 도윤은 잠시 서서 바라보다가 결국 자기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도 그녀의 붉은 머리와 도발적인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도윤은 고시원 근처 카페에서 다시 그녀를 마주쳤다. 아, 그 아저씨네. 해맑게 웃으며 다가오는 그녀. 그제야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윤혜인. 짧게 내뱉은 이름은 묘하게 귀에 남았다. 혜인은 자주 카페에 나타났다. 혼자 커피를 시켜놓고 몇 시간이고 창밖만 바라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몸을 흔들며 시간을 죽였다. 도윤은 책을 펼치고도 몇 번이고 시선을 빼앗겼다.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장도윤. 도윤 아저씨 잘 어울리네. 혜인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녀는 종종 도윤에게 말을 걸었다. 시험이 뭐냐?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냐? 재미있냐? 힘들지 않냐? 도윤은 서툴게 대답했다. 오랜 시간 고시원과 독서실에만 갇혀있던 그는 젊은 여자의 빠른 말투와 자유분방한 기운에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느 날 혜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 사실 좀 위험한 집안 딸이야. 놀랐지?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농담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날 밤 도윤은 이상한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다. 혜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느 날 도윤 앞에서 무심히 말했다. 우리 아빠 그냥 조폭 두목이야. 처음엔 도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혜인은 담담했다. 진짜야. 내가 아저씨 구해주던 날 그놈들도 사실 우리 조직이랑 얽힌 놈들이었어. 내가 아빠 딸인 거 알아서 건드린 거고. 순간 도윤의 목이 말라왔다. 고시 준비를 한다는 건 결국 법조계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다. 그는 그 세계와 가장 멀리 떨어져야 할 사람이었다. 그런데 눈앞의 소녀는
그 세계의 한복판에 있었다.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도윤이 힘겹게 묻자 혜인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대답했다. 몰라. 그냥 아저씨는 믿을 만한 것 같아서. 그리고 난 이제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그녀의 눈빛은 순간 아이처럼 흔들렸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소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도윤의 삶은 점점 흔들렸다.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문제집을 펼치면 혜인의 웃음소리, 눈빛, 불안한 떨림이 스며들어왔다. 그 무렵 도윤에게 대학 선배 백미정이 찾아왔다. 지금은 검사로서 자리를 굳힌 그녀는 오랜만에 연락해왔다. 도윤 씨, 아직도 공부해? 미정은 따뜻하게 웃으며 그러나 어딘가 안쓰럽게 물었다. 둘은 술잔을 기울였다. 미정은 오래전부터 도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도윤 씨, 이제 현실을 봐야지. 시험만 붙으면 뭐든 다 될 줄 알았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마음도 생각해줘. 그녀의 고백은 조심스러웠으나 진지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정은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도윤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반대로 혜인은 위험하고 불안하며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윤의 가슴은 미정의 손길보다 혜인의 짧은 웃음에 더 크게 뛰었다. 그날 밤 그는 고시원 방 안에서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욕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아이에게 흔들릴 수 있지? 그러나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도윤의 마음은 서서히 혜인에게 기울고 있었다. 혜인의 세계는 언제나 폭력과 금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윤태곤은 조직의 두목이었지만 동시에 집안에서는 절대 권력의 아버지였다. 너는 집 밖에서 함부로 굴지 마라. 내가 누구 딸인 줄 알아? 그 이름 더럽히기만 해봐라.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거칠었다. 그러나 혜인은 반항했다. 염색한 머리, 짧은 옷차림, 심야의 배회 모두 아버지의 통제를 부정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 반항 속에서 도윤은 그녀에게 하나의 숨구멍 같은 존재였다. 아저씨랑 있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 된 기분이야. 카페 구석에서 속삭이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도윤은 늘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혜인의 손끝이 책 위로 스르르 내려앉을 때 그는 차갑게 뿌리치지 못했다. 혜인아, 넌 아직 어려. 나랑 있으면 안 돼. 그가 애써 거리를 두면 혜인은 삐죽이며 대꾸했다. 내가 어리면 뭐? 아저씨 마음은 안 어려? 왜 자꾸 겁만 내?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분명 혜인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파멸로 이어질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고시원 앞에서 낯선 사내들에게 둘러싸였다. 너 요즘 윤 회장 막내딸이랑 어울린다며? 날선 눈빛이 그를 찔렀다. 도윤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변명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주먹은 망설이지 않았다. 거친 소나기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순간 주먹이 날아왔다. 짧은 비명, 무너지는 몸. 도윤은 고통 속에서 자신이 이제 혜인의 세계에 발을 디뎠음을 깨달았다. 다행히도 그 순간 검은 승용차가 골목으로 들이닥쳤다. 차에서 내린 이는 혜인의 아버지 윤태곤이었다.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사내들은 순식간에 흩어졌다. 도윤은 피투성이 얼굴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태곤과 눈을 마주했다. 내가 우리 혜인 곁에 있는 놈이냐? 묵직한 울림 속에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혜인은 울면서 도윤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아저씨, 왜 나랑 엮여서 이런 꼴이 돼?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윤은 무심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알았다. 이제 단순한 우연의 관계가 아니며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윤태곤은 도윤을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낡은 가죽 소파 위에 앉은 그의 눈빛은 무겁고 차가웠다. 내가 우리 혜인이 곁에 있는 이유가 뭐냐?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너 같은 놈 고시 준비한다고 하면서 뒷바라지도 못하는 놈. 우리 집안에 발 들릴 자격 없어. 알아들어?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그 말은 정답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방 한 칸, 시험 준비 중이라는 불안한 신분, 그리고 미래도 불투명했다. 그런 그가 조직의 딸을 지킬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혜인은 달랐다. 아빠,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더 이상 아빠 방식대로 안 살아. 그녀는 울먹이며 외쳤다. 내가 도윤 아저씨랑 있으면 그냥 평범한 내가 돼. 그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아빠는 몰라. 윤태곤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주먹을 내리지 못했다. 오히려 허탈한 듯 담배를 붙였다. 혜인아,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 피는 이미 이 바닥피야. 너는 나한테서 못 벗어나. 그 말은 혜인의 가슴을 꿰뚫었다. 동시에 도윤 역시 차갑게 현실을 직시했다. 평범한 행복을 꿈꾸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술을 마셨다. 혜인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나 행복했어. 잠깐이라도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윤은 잔을 들어 올리며 겨우 대답했다. 나도 내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건 이별의 건배였다. 며칠 뒤 도윤은 고시원을 정리했다. 책들은 낡아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바랬다. 그는 책상 위에 오래된 펜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짐을 꾸렸다. 마지막으로 카페에 들렀을 때 혜인은 없었다. 대신 종이컵 하나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저씨, 나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그냥 우리 평범하게 밥 먹자. 그거면 돼. 짧은 문장이었지만 도윤은 오랫동안 종이컵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동쪽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달빛이 걸려 있었다. 그 빛은 차갑고도 따뜻했다. 마치 혜인의 웃음 같았다. 그리고 도윤은 알았다. 서로의 삶은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으리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혜인아, 고맙다. 새벽은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삼켜버렸다.